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어저께 바이든이 2조 2,500억 인프라 부양책에 대한 발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했죠. 그래서 나스닥을 비롯해서 이제 S&P 500, 러셀 같은 경우가 다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우존스만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낮아진 걸로 보이는데, 자, 이게 6개월 파동으로 보면은 파동이 굉장히 이제 치솟는 게 없어지고 안정적인 파동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부터 이제 조정장은 거의 끝났고, 이제 상승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장 전체가 상승을 하면서 어, 나스닥 100을 갖다 추정하는 TQQQ EI 같은 경우는 어저께 4.49%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선 쌍 주식들과 대형 기술주들을 따라가는 FNGU 세배 레버리지인데 이 상품 역시 4.74%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였죠. S&P 500을 따라가는 세배 레버리지인 UPRO 같은 경우도 1.24로 괜찮은 상승을 갖다가 상승을 하였는데 사실 장중에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약간 장 후반에 힘을 잃고 내려와 갖고 1.24%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반도체 쪽이 굉장히 호황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반도체 쪽도 부양책 발표에 영향을 받아서 크게 올랐는데 무려 7.57%나 오르게 됐습니다. 이 쏙들 세배 반도체 관련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이쪽을 지금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저께만 해서 7.57%가 올랐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어저께 이 인프라 부양책을 갖다 발표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갖다 얻은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수혜를 갖다 받았는데 어, 5% 이상이 어저께 올랐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됐는데 전기차 쪽에 대한 이제 투자라든가 그 전기차 관련 인프라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했던 반면에 이제 우리 전통적인 내연기관 업체들이죠. 포드 같은 경우는 큰 하락을 하였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GM도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제2의 테슬라니 하는 뭐 그 회사 루시드를 갖다 인수한 이제 처치 캐피탈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는데 어 포드나 GM 같은 이런 전통적인 미국의 이제 내연기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의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 같이 테슬라하고선 이제 공동으로 협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 OS 쪽을 갖다 받아들이고선 그러한 전기차를 갖다가 이제 차대를 갖다 만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못합니다. 얘들 같은 경우 왜 자존심이 지금 너무 세거든요. 지금도 이제 가끔씩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테슬라의 제품보다 자기네 제품들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막상 이제 머스크 형님이 그럼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면 이제 슬쩍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같은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그 자존심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갖다 오래 끌고 가게 되면 얘들은 많이 뒤처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회사죠. 어, 지금까지 제가 보는 거는 이 회사는 스캠입니다. 스캠. 어, 뭔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스캠 회사에 가까운 회사이고 얘들이 무슨 제2의 테슬라다 하는데 이제 테슬라 영원히 제2의 테슬라밖에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테슬라를 뛰어넘는다던가 그거는 힘들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뜬 거는 전기차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뜬 게 아닙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솔라로프라고 해서 태양열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지붕을 갖다 전부 다 태양열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태양열 전지판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집의 풍경 자체를 갖다 망치지 않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사업하는데 이것 역시도 부양책의 하나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갖다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쯤에서 이제 바이든의 부양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표를 갖다가 만들어 봤는데 크게 이제 인프라 투자, 친환경 인프라 투자라고 했는데 친환경 분야하고 인프라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분에서는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1,700억 원에서 구매 보조금 인센티브를 갖다 준다라고 했고, 2030년까지 이제 충전소를 미국 내에 50만 대를 갖다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우체국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갖다 구매를 하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 이제 USPS겠죠. 이런 쪽 해가지고서 이제 전기차, 밴 뭐 이런 걸 갖다 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연방 정부 기관 역시 친환경 에너지를 갖다 이용하는 정책을 갖다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력망에 대한 공급과 이 생산자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 감면 혜택들을 주기 위해서 1,000억 달러, 그 에너지 효율 주택 공급에 2,400억 정도를 갖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자, 그게 이겁니다. 테슬라에서 지금 자동차 이외에도 이 솔라루프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테슬라는 전기차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공급망과 에너지 효율 주택 공급의 요 혜택을 모두 다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 얼마 전에 이제 그 테슬라 쪽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트위터 같은 걸로 얘기를 했는데, 요런 얘들도 이런 밴을 갖다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밴을 만들었을 때 다른 이제 테슬라의 차량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밴은 이렇게 천장 부분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일론 머스크가 요 천장에다가 솔라루프를 갖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다. 왜? 다른 차량들 같은 건 이렇게 천장이 곡면이 지거나 경사가 져 있어서 안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평평하기 때문에 솔라루프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밴을 만든다면은 솔라루프를 갖다 설치하겠다 했는데, 어, 다른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밴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건 사실 이거를 지금 공장이 없어서 못 만들죠. 공장이 모자라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사실 공장만 있으면 얘들은 내일이라도 그냥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인프라 투자가 벌어지게 됐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이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것이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한 건데, 테슬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현재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 포드, GM, 그다음 루시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혜택을 갖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친환경 분야는 이렇게 전기차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고, 인프라 투자 쪽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생산 시설 이런 것들의 확충, 그리고서 R&D 개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선 큰 투자를 갖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갖고 뭐 인텔 같은 경우도 2024년까지 해갖고 공장을 갖다가 미국 내에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돈 자체도 많이 투자가 되지만은 반도체 가격, 그동안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고 공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해도 완전히 수요를 따라잡을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쪽 관련해 가지고선 사업들이 많이 뜰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속슬, 어, 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앞으로 몇 년간은 상승세를 갖다가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육상교통망과 항만, 육상교통망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와 주를 갖다가 관통하는 인터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주간 고속도로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나라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냥 고속도로 하는데, 얘네는 그 주에서 움직이는 도로가 있고 주와 주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인터스테이트 확충과 이제 항공과 항만 시설에 대한 것에도 투자를 하고, 노인과 장애인 의료복지와 학교 인프라 개선에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해갖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상 또 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봤을 때 루시드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포드, 제너럴 모터스도 못하지만 테슬라는 혜택을 보게 됐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ETF, 관련 ETF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갖고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어,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제 인터넷망의 확충입니다. 인터넷망 같은 거 확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육시설, 교육 인프라나 그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인터넷망 같은 게 확충이 돼야 되는데, 어, FIBG라고 하는 요게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5G 관련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5G 관련 기업들인데, 이 인터넷 인프라 확충 쪽은 이렇게 이 ETF를 갖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6개월 데이터 보게 되면은 2월 조정장은 있었지만은 바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클린 에너지 쪽에 있는 ETF인데, 클린 에너지 쪽에 있는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종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QCLN, 티커 QCLN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그 인프라 투자 때문에 4.16%가 상승을 했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정고점에서 해서 지금 아직도 22%가 낮아져 있는 상태죠. 얘들 같은 경우는 구성 종목이, 자, 첫 번째 테슬라 보이죠? 니오 보이고, 그 다음에 플러그드 보이고, 뒤쪽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솔라 엣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전반부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게 있고, 중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소 관련이 있고, 약간 후반부 쪽에도 솔라 패널 쪽이 있습니다. 종목들이 이번에 이 친환경 쪽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하는 종목들이 아주 그냥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QCLN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과 비슷한 종목으로는 ICO에서 나오는 ICLN이라고 하는 애가 또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3.45%가 오르고, 얘 역시도 정고점에서 시작하면은 지금 27%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얘와 앞에서 본 QCLN과 ICLN의 차이는, ICLN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은 충전소라든가 이 태양광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뭐 테슬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쪽에서 앞으로 보게 되면은 QCLN 쪽이 조금 더 ICLN보다 높다라고 지금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들 중에서 뭐 고민을 하신다면은 ICLN보다는 QCLN 쪽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나 이런 걸 빼고 이제 태양광 그 자체로만 이제 투자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베스코마에서 만든 솔라 ETF인 탄이라는 이런 ETF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많이 조정장을 받아서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얘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높아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장 지금 혜택을 많이 보는 거는 테슬라다 보니까 QCLN 쪽에다가 친환경 에너지 쪽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 똑스,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상품. 자, 이쪽이 거의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쪽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육상교통망과 항공항만 교통망, 이 교통망 쪽 관련도 ETF가 있습니다. iShare에서 만든 IYT와 SPDR에서 만든 트랜스포테이션 ETF죠. XTN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IYT와 XTN 이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갖다 했죠. 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근데 두 개가 곡선이 비슷해 보입니다. 다우존스를 갖다 얘네들은 쫓아갑니다. 이 다우존스를 쫓아가다 보니까 6개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가 2월 조정장인데, 조정장 내려왔지만은 지금 현재 조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얘들 벌써 회복이 일찌감치 됐어요. 다우 쪽을 갖다 추종하고 있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해서 벌써 지금 13%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어저께 발표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뭐 한 번쯤은 하루쯤은 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그냥 타이밍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이제 얘들은. 그래서 이런 교통망 확충 같은 게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얘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종식이 되고 이럴 정도 되면은 이쪽에 일자리도 많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